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미스터트롯 시즌1 TOP7 멤버들이 결승 무대를 마친 후 5년 동안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그리고 누가 가장 눈부신 성공을 거두었는지를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2020년 전국을 뜨겁게 달군 경연 프로그램 미스터트롯은 단순한 오디션을 넘어 트로트 장르의 르네상스를 열었습니다. 수많은 참가자들 중 치열한 경쟁을 뚫고 결승에 오른 7명은 각자의 개성과 실력을 무기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지금 그들의 행보는 크게 엇갈렸습니다. 누군가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섰고 또 누군가는 예상치 못한 시련으로 주춤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단순한 순위 경쟁 이상의 드라마가 숨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상 중반에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채널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TOP7의 여정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7위에 오른 김호중의 이야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는 트바로티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성악과 트로트를 결합한 독창적인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미스터트롯 결승에서 4위를 기록하며 강렬한 인상을 남긴 뒤 첫 앨범은 발매 당일 50만 장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자선 활동과 기부로 선행 가수라는 이미지를 굳히며 대중의 사랑을 받았죠. 그러나 화려했던 출발과 달리 그의 커리어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음주운전과 뺑소니 사건에 연루되며 이미지가 추락했고 2025년에는 실형을 선고받아 사실상 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 과거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활동이 제한된 점은 성공평가에서 분명한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 김희재의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트로트 신동으로 불리며 각종 대회에서 수상했고 부드럽고 따뜻한 음색으로 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해군 군악대에서 무대 경험을 쌓으며 안정적인 발성과 감정 표현을 완성했고 미스터트롯에서는 최종 7위에 오르며 대중적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후 음악뿐 아니라 방송 MC로도 활약하며 활동 영역을 넓혔습니다. 특히 음악 프로그램 진행자로 오랜 기간 시청자들과 만나며 친근한 이미지를 강화했고 단독 콘서트에서도 매진을 기록하며 팬덤의 충성도를 입증했습니다. 최근 발매한 정규 앨범의 뮤직비디오는 공개 직후 100만 뷰를 돌파하며 여전히 강력한 팬층을 보여주었지만 폭발적인 대중적 성과에서는 상위권 가수들과 차이를 보이며 안정적이나 한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5위 정동원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가장 어린 나이에 미스터트롯 무대에 올라 전국적인 화제를 모았습니다. 정동원은 미스터트롯에 참가했을 당시 불과 13세에 불과했지만 깊이 있는 감성과 맑은 음색으로 세대를 아우르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는 최종 5위를 기록하며 최연소 TOP7 멤버로 이름을 올렸고 트로트 신동이라는 별명과 함께 전국적인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후에도 그는 가만히 머무르지 않고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히는 과감한 도전을 이어갔습니다. 새로운 이름 JD1으로 K-POP 장르에 도전하며 자작곡을 발표했고 싱어송라이터로서의 역량을 인정받았습니다. 2025년에는 정규 앨범 기프트 오브 롱레그즈를 발매하며 자신만의 색깔을 선명히 드러냈고 쇼케이스를 통해 팬들과 직접 호흡했습니다. 아직 대형 콘서트나 음반 판매에서 상위권과 비교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지만 어린 나이와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고려하면 앞으로의 성장이 더욱 기대되는 인물입니다. 4위 장민호는 미스터트롯 이전부터 이미 엄마들의 대통령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2011년 트로트 가수로 전향하기 전에는 아이돌 그룹 활동과 솔로 경험을 쌓으며 다양한 장르를 소화했고 남자는 말합니다가 장기 히트를 기록하며 널리 알려졌습니다. 미스터트롯에서는 최종 6위를 기록했지만 무대 위의 젠틀한 카리스마와 여유로운 입담으로 중장년층은 물론 전 세대를 사로잡았습니다. 이후 그는 예능과 음악 무대를 오가며 활약했고 광고 모델로서도 탁월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매출 수백억 원을 돌파하며 그의 브랜드 파워를 증명했습니다. 또한 전국 투어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치며 공연자로서의 저력을 보여주었고 후배 가수들을 심사하는 자리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기록이나 수치 이상의 팬덤 충성도를 바탕으로 안정적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3위 영탁의 이야기는 더 드라마틱합니다.
그는 2007년 발라드 가수로 데뷔했지만 오랫동안 빛을 보지 못한 채 무명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음악에 대한 집념은 꺾이지 않았고 2016년 트로트로 전향하며 다시 한번 도전에 나섰습니다. 그의 자작곡리가 왜 거기서 나와는 전국적인 히트를 기록하며 그의 이름을 알렸고 미스터 트롯 준우승을 차지한 후 전국민적 인지도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어 막걸리 한 잔, 찐이야 같은 히트곡들이 연이어 터지며 그는 단숨에 차트와 방송을 휩쓸었습니다. 단순히 가수로 머무르지 않고 예능, 라디오, 광고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며 대중과의 접점을 넓혔습니다. 포브스 파워 셀러브리티 순위에도 오르며 영향력을 입증했고 꾸준한 음반 발매와 창작 활동으로 꾸준함의 아이콘이라는 평을 얻었습니다. 다만 음반 판매량과 공연 규모는 최상위권과 차이가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창의적인 가수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위에 오른 이찬원의 차례입니다. 그는 경연 당시 진또배기 무대로 전국을 뜨겁게 달구며 최종 3위를 차지했습니다. 단정한 외모와 친근한 성격, 경상도 사투리를 살린 무대 매너는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미스터 트롯 이후 그는 음악뿐 아니라 방송 MC로서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부르의 명곡 MC로 자리 잡으며 진행자로서의 입지를 굳혔고 다양한 예능에서 활약하며 대중적 호감도를 높였습니다. 음악 활동 역시 돋보였습니다. 정규 앨범들이 100만 장 이상 판매되며 트로트 가수로서는 보기 드문 기록을 세웠고 전국 투어 콘서트는 매진 행렬을 이어갔습니다. 2024년 KBS 연예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방송인으로서의 영향력도 인정받았고 다재다능한 성공 사례라는 평가를 받으며 트로트와 방송을 넘나드는 입지를 굳혔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는 단연 임영웅입니다. 그는 미스터 트롯 진진으로서 폭발적인 가창력과 감성으로 결승 무대를 장악하며 이후 발표한 곡이제 나만 믿어요는 음원 차트를 휩쓸었고 정규 앨범 I am HERO는 첫 주에만 77만 장 이상 판매되며 한국 솔로 가수 역사상 최다 판매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의 콘서트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양일간 10만 명을 동원하며 트로트 가수로서는 전무후무한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0만 명, 조회수 15억 뷰를 돌파하며 온라인 영향력까지 압도했습니다. 수많은 상과 브랜드 평판 1위를 이어가며 그는 명실상부한 트로트 제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성공은 단순한 인기의 결과가 아니라 꾸준한 자기관리, 음악에 대한 진정성, 팬들과의 끊임없는 소통이 만들어낸 결실이었습니다. 미스터 트롯 시즌 1 TOP7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단순히 순위 경쟁이 아닌 각자의 삶과 커리어가 만들어낸 장대한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김호중은 초반 폭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법적 문제로 인해 활동이 중단되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반면 김희재는 꾸준함과 친근함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갔지만 폭발적인 대중성에서는 제한적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정동원은 어린 나이에 도전과 성장을 멈추지 않고 새로운 음악 장르까지 확장하며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장민호는 예능, 광고, 공연까지 다방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며 자신만의 확고한 위치를 지켰습니다. 영탁은 무명 시절의 긴 터널을 지나 트로트계의 대표적인 싱어송라이터로 자리매김했고 이찬원은 가수와 MC라는 두 영역에서 동시에 두각을 드러내며 다재다능한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임영웅은 명실상부한 트로트 제왕으로 기록과 영향력 면에서 모두 압도적인 성취를 이뤄냈습니다. 이들의 행보를 비교해보면 성공이라는 단어가 결코 단일한 기준으로 정의되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누군가는 음반 판매와 콘서트 규모로, 또 누군가는 방송과 예능에서의 활약으로, 혹은 다양한 음악 장르에 도전하며 성장 가능성으로 성공을 증명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가진 강점을 극대화하고 그 길을 꾸준히 이어가는 힘이었습니다. TOP7 모두가 보여준 공통점은 바로 끈기와 소통이었습니다. 팬들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음악적 진정성을 유지한 가수일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결실을 맺었습니다. 특히 임영웅의 사례는 한국 트로트 역사에서도 전례 없는 성취로 기록될 만합니다. 그는 단순히 트로트 팬층을 넘어 전 세대의 공감을 얻으며 장르의 경계를 허물었고 유튜브와 SNS를 통한 소통으로 글로벌한 확장성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이찬원과 영탁은 트로트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방송인, 싱어송라이터로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고, 정동원은 차세대 글로벌 아티스트 장민호와 김희재는 팬덤과 꾸준함이라는 무기를 통해 안정적인 입지를 유지하고 있으며, 김호중의 경우에는 아직도 복귀 가능성과 이미지 회복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미스터트롯 시즌1은 단순한 오디션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대중음악의 흐름을 바꾼 역사적인 전환점이었고, 7명의 가수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대중문화에 기여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들의 성공과 시련을 통해 스타의 길이 얼마나 다채롭고 복합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반전과 새로운 기록들이 등장할지, 그리고 누가 또다시 1위 자리를 위협할지 지켜보는 것은 분명 흥미로운 일입니다. 영상의 끝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채널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스터트롯 시즌 1 TOP7의 성공 순위는 누구일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다음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미스터트롯 시즌 1 TOP7의 성공과 도전은 단순히 가요계 안에서의 이야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궤적은 한국 대중문화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2020년 방송 당시 트로트는 한동안 대중음악 시장에서 변방에 머물러 있었지만 미스터트롯은 세대를 아우르는 흥행으로 장르 자체를 중심 무대로 끌어올렸습니다. 젊은 세대는 새로운 방식으로 트로트를 소비하기 시작했고 중장년층은 자신들의 음악이 다시금 빛을 발하는 모습을 보며 열광했습니다. TOP7 멤버들은 그 중심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시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임영웅의 경우는 압도적인 기록으로 트로트의 상업적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음반 판매량과 콘서트 규모는 아이돌 그룹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방대했고, 이는 트로트라는 장르가 더 이상 특정 세대의 음악이 아님을 보여주는 분수령이었습니다. 이찬원은 방송과 예능에서 활약하며 트로트는 구세대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젊고 세련된 이미지를 더했습니다. 영탁은 자작곡과 싱어송라이터로서의 면모로 트로트의 음악적 깊이를 확장시켰고, 정동원은 차세대 글로벌 음악 시장을 겨냥하는 아티스트로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이들의 활동은 산업적으로도 큰 파급력을 가져왔습니다. 음반사와 방송사들은 트로트 콘텐츠를 전략적으로 편성했고, 다양한 기업들은 TOP7 멤버들을 모델로 기용하며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했습니다. 실제로 장민호가 모델로 나선 건강기능식품의 매출 급증은 트로트 스타의 광고 효과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김희재 역시 꾸준한 활동과 친근한 이미지를 통해 팬덤의 구매력을 입증하며 산업적 신뢰를 쌓았습니다. 사회적 측면에서도 미스터트롯 TOP7의 영향력은 뚜렷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중이 힘든 시기를 겪던 2020년, 그들의 무대는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달했습니다. 이후에도 전국 투어, 자선 공연, 기부 활동을 통해 단순한 연예인이 아닌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김호중의 경우 법적 문제로 활동이 위축되었지만 초기의 자선 활동과 기부는 여전히 긍정적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의 팬덤 문화 역시 한국 대중음악 시장을 바꿔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돌 팬덤 못지않은 응집력과 소비력으로 트로트 팬덤은 음반 판매, 콘서트 티켓, 온라인 조회수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이는 트로트 장르가 단순한 전통음악을 넘어 현대 대중문화의 핵심 축으로 재탄생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미스터트롯 TOP7 은한 시즌의 스타가 아니라 한국 대중문화 지형도를 새롭게 그려낸 주인공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이제 트로트를 상징하는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고, 앞으로도 그 영향력은 단순히 음악계를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TOP7 멤버들의 성공에는 단순한 실력뿐 아니라 전략적인 이미지 구축과 팬덤 관리가 결정적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임영웅은 국민 아들, 믿고 듣는 가수라는 이미지로 자신을 브랜딩하며 폭넓은 세대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말보다는 진중한 태도와 성실한 무대 준비로 신뢰를 쌓았고 팬들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두었습니다. 매 공연과 온라인 방송에서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함께 만든 무대라는 인식을 심어주었고, 이는 팬덤의 충성도를 극대화했습니다. 이찬원은 친근한 진행자 이미지를 바탕으로 옆집 동생 같은 호감을 쌓았습니다. 단정한 외모와 구수한 사투리, 소탈한 성격은 시청자들에게 편안함을 주었고,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진솔한 매력으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는 노래뿐 아니라 MC와 방송 활동에서의 다재다능함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였고, 이는 팬덤뿐 아니라 일반 대중까지 아우르는 확장된 지지로 이어졌습니다. 영탁은 음악적 자립심과 창작 능력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직접 작사, 작곡한 곡들이 대중적 히트를 기록하며 자신의 색을 가진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무대 위 가수로서가 아니라 음악 제작자이자 창작자로서의 정체성을 구축했고, 이러한 면모는 동료 뮤지션과 후배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정동원은 가장 어린 멤버로서 성장서사를 팬덤과 함께 공유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는 모습은 팬들에게 성장하는 아티스트를 지켜보는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JD-ONE1이라는 새 이름으로 글로벌 시장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딘 것은 단순한 변신이 아닌 미래지향적 전략이었습니다. 장민호는 중장년층 팬덤을 단단히 결집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의 젠틀한 카리스마와 예능에서의 재치 있는 입담은 팬들에게 든든한 오빠, 믿음직한 스타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었습니다. 전국 투어를 통해 직접 팬들을 만나며 교류를 강화했고 안정적이고 오래가는 인기를 유지했습니다. 김희재는 팬들과의 소통을 무엇보다 중시했습니다. 단독 콘서트, 온라인 팬미팅, SNS 활동을 통해 항상 팬들과 가까이에서 호흡하려 했고, 이는 따뜻한 가수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했습니다. 그의 음악과 무대는 화려함보다는 감성과 섬세함을 중시하는 스타일로 자리 잡았습니다. 김호중은 한때 자선활동과 사회공헌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쌓았지만 법적 문제로 팬덤과 대중의 신뢰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팬들은 여전히 그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으며 향후 이미지 회복 여부가 그의 커리어 지속성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보면 임영웅은 독보적 입지를 유지하며 장르의 경계를 넘어 대중음악 전체를 선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찬원과 영탁은 방송과 음악을 넘나드는 다재다능함으로 장기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정동원은 글로벌 음악 시장에 진출하며 차세대 한류 스타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큽니다. 장민호와 김희재는 안정적 팬덤과 꾸준한 활동을 통해 긴 호흡의 커리어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김호중은 복귀 여부에 따라 극적인 반전이 가능하지만 이미지 회복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습니다.